안녕하세요. 2학년 한국사를 담당하게 된 뒷반이죠. 8, 90반인 7, 8, 90반인가요? 이 반을 담당하게 된 김현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며 가며 예전에 한번 봤을 텐데요.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됐네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실제로 처음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 처음부터 온라인 수업을 전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수업은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분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의 강의식으로 수업을 쭉 나갈 거예요.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중간중간 세부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형성평가를 리로스쿨에 올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리로스쿨에 올리는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평가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요. 오늘 그래도 이제 강의다 보니까 먼저 수업을 쭉 먼저 나갈 거예요. 이 여러분들 교과서가요.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연맹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여러분들 교과서가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엄청 소략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이렇게만 나오면 사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용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좀 설명을 해 가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좀 교과서를 통해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먼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책은 나중에 한 번씩 확인을 하든지 할 테니까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서 그리고 책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인데요. 자, 구석기. 우리 석기 시대. 석기라는 건 뭐예요? 돌석자죠? 돌로 이제 돌을 뭔가 도구로 사용했던 시기다라는 거고, 청동기는 청동을 이제 도구로 사용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철기는 당연히 철기겠죠. 자, 이 석기인데, 석기는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선사시대라는 말이 위에 써 있죠? 자, 선사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 이전, 앞선자죠? 자, 앞선,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역사시대가 뭐냐? 자,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기록되어진 이제 것들이에요. 자, 기록되어진 이제 과거들인데 이 청동기 시기 어느 시기부터는 이제 기록되어진 역사, 갑골문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기록되어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는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과거를 추측할 수 있겠어요? 유물이죠. 자,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을 이제 토대로 또 이제 그 시대를 분류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이제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에 나타났던 것을 이제 구석기 시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구석기 시대는 세계사적으로는 350만 년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한 500만 년 전까지도 가요. 근데 우리의 역사에서는요, 구석기 시대를 언제로 보냐면 약 70만 년 전으로 봅니다. 이 70만 년 전이라는 연대를 이제 굳이 정했던 건 뭐냐면 이 70만 년 전이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점점 더 앞선 시대에 우리나라 구석기 유물들이 등장할수록 더 시대가 땡겨집니다. 나중에 100만 년 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70만 년 전, 뭐 저기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나 뭐 단양 금굴 이런 곳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가장 오래된 연대를 기록한 약 70만 년 전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구석기라는 시기는요, 되게 길어요. 70만 년 전부터 여기 신석기는 약 1만 년 전. 기원전 약 8천년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엄청난 갭이 있죠? 69만 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시기 동안 이제 돌을 이제 사용했었는데 이 시기 어떤 돌을 사용하게 됐었냐? 뗀석기입니다. 이 뗀석기는 뭐예요? 떼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는 깨다, 떼다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이 몸돌이라고 부르는 큰 돌이 있겠죠? 뭐 여기 한번 써볼까요? 그려볼까요? 이 몸돌이라는 큰 돌이 있으면 뭐 이런 좀 더 다른 돌들로 마찰을 시켜가지고 떼서 이 부분을 쓰는 뗀석기 또는 깬석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구석기 시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뗀석기는요, 이제 좀 이 대표적인 뗀석기는 또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뗀석기는 무엇이 있느냐? 뭐 떼면, 돌에서 떼면 다 뗀석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 전기 때 이제 등장했었던 대표적인 뗀석기를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뗀석기는 주먹도끼입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후기에, 구석기 후기에 등장하는 순배찌르개.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아마 이게 좀 나와 있긴 할 텐데요. 이 주먹도끼가 이제 그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도구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주먹도끼는 좀 뭐라 그러지? 서구 중심적인 우월주의적인 논문을 근거가 됐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근거를 깼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이 주먹도끼는 좀 기억해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순배찌르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나요? 아이고, 예, 좀 잘 안 되네요. 자, 순배찌르개는 이제 좀 잘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냐?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순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여기는 다 깨서 이렇게 날을 날카롭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나무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 끝에를 이제 세로로 도끼 같은 걸로 똑 쪼개가지고 이제 살짝 벌어지겠죠. 자, 이 벌어진 틈에 얘를 이렇게 끼워서 넣어서 그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쓰면 창같이 쓸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순배라고 불러요. 순배 찌르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건데요. 이 순배찌르개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구석기 후기에 등장한 거예요. 자, 이 구석기 시기는 매우 긴 시기예요. 구석기 전기나 이런 시기에는요, 크고 느린 동물들이 이제 돌아다녔기 때문에 정말 뭐 큰 돌, 이런 것들 돌 하나 가지고 이제 때려 잡으면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구석기 후기 들어가면은 날이 따뜻해지고 작은 동물들, 빠른 동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애들 잡아먹으려면은 뭔가 그냥 뭐 대충 만든 돌 이런 것들 던지면은 얘네들 못 잡겠죠. 토끼나 사슴 이런 것들 못 잡겠잖아요. 그러니까 창이나 화살 같은 걸 던졌어야 되는데 바로 이 순배찌르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먹도끼 대체 근데 이 주먹도끼를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말았죠. 주먹도끼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주먹도끼 대충 보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날 있고 여기 날 있고 이 뒤쪽에도 사실 똑같이 이렇게 생긴 날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앞쪽에도 그 다음에 뒤쪽에도 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서 이거는 썼던 그런 도구인데요. 이거는 되게 다양한 용도로 썼겠죠. 자, 이런 그 주먹도끼는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게 조금 아시아 권역 특히나 뭐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넘어가서요. 그런 이제 대륙 쪽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이 인도 서쪽 아프리카, 유럽 쪽에서만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었냐면, 메비우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는 바로 이건 매우 뛰어난 머리가 좋은, 그리고 이게 또 이 문화적인 선진적인 모습을 보인,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애플, 아이폰 같은, 자, 이런 물건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유럽 쪽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 지역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럽 지역이 그 옛날에도 우리가 더 우월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이거 근데요, 되게 뭔가 열받긴 하는데, 반박할 게 없죠. 왜 반박할 게 없어요? 유물이 안 나오니까. 자, 이렇게 반박할 게 없었는데요. 우리도 막 끙끙끙끙 앓고 있었어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이 서구 우월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했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인가요? 떡하니 발견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군인으로 왔었던 이 미국인이요. 이거를 이제 경기도 연천 전곡리라는 곳에서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악설이 이제 금이 가게 되고, 아시아에서 이후에 이거에 막 대량 출토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악설이 깨지게 됐기 때문에 그 서구 중심적인 이러한 이론을 깨게 됐었던 대표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우린 기억해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주먹도끼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자, 이 사용도구는 이제 뗀석기.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용도구가 주먹도끼, 순배찌르기가 있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썼느냐. 네,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을 하게 돼요. 수렵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사냥이에요. 사냥. 채집은 뭐예요? 이런 그 과일이나 이런 것들,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채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로 활동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석기 초기에는 사실 물고기 잡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주변에 조개나 아니면 개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활동들은 어떤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싹 먹어치우겠죠. 자, 먹어치우고 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새로운 이 먹이가 막 이렇게 다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선가 또 이제 번식한 이런 동물들이 넘어오거나 아니면 이게 생길 때까지 우리는 또 새로운 먹잇감을 찾으러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얘들은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굳이 딱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진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들은요, 이제 죽어도 이제 동굴이나 바위 밑 이런 곳에서 가볍게 비나 추위를 피하거나, 또 이게 막 먹으러 다녔더니만은 여기가 먹으러 다니다가 막 소나기 같은 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딱 이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동굴도 없고 바위 밑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비를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풀들을 엮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집같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비를 피하는 막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생활을 했었던 게 바로 이 구석기인들이다라고 우리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막 칸을 넘어버렸네요. 자, 이 신석기 시대,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석기 후기에는 점점 이제 사람이 뭔가 이제 도구도 그럴듯하게 만들게 되죠. 자, 이 사이에 이 순배찌르기 비슷한 거를 이제는 이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갈아요. 이게 막 깨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갈아서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간석기죠. 자, 이 간석기는요, 대부분 그냥 갈아서 쓰면 다 간석기예요. 갈돌, 갈판, 시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인데 우리 간석기 중에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락바퀴예요.
이거 아마 중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락바퀴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동그란 이게 원을, 이제 구멍을 가진 동그란 이런 돌입니다. 근데 여기 안이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막대기 같은 것들을 꽂아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가 이제 고정이 되겠죠. 돌과 막대기가 고정이 되는데 이 끝에 이 갈고리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의 털 있죠. 털뭉치들이 막 있을 텐데요. 털뭉치 끝을 여기다가 딱 걸어요. 그리고 여기를 잡고 뺑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막 뺑 회전시키면은 막 돌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막 그 털들이 꼬여가면서 쭉 하면서 실이 만들어지겠죠. 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뼈바늘 이런 것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옷감을 만들 수 있겠죠? 옷을 드디어 지어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바늘도 만들어지죠? 어로 활동도 좀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이 신석기 중기,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 기원전 8천년경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약 5천 년 전쯤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요. 뭘까요? 농경의 시작이에요. 농경이 시작됩니다.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이 농경이 시작되는데 시작됐다라는 것은 막 생산량이 막 농사 짓자마자 막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겠죠? 자, 이 생산물이 여전히 적기 때문에 이제 농경을 하지만 여전히 뭐도 한다? 수렵, 채집, 어로 활동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농경이라는 거, 근데 이 농경이라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동 생활을 접어야 되겠죠. 파스나 논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집다운 집을 지어야 되겠죠. 자, 어떤 집 지을까요? 움집이라는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 이제 땅 밑을 파요. 그래도 이게 열 같은 것들을 보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요. 위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움집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농경에 파생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우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농경은 어떤 것들을 파생시켰느냐? 농업 생산물들은 사실 작죠.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거를 조리해서 먹어야 되겠잖아요. 자, 이 조리해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보관할 토기가 필요하겠죠. 자,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뭐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있어요. 자, 빗살무늬 토기라고 있고요. 뭐 이른밑무늬 토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요,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농경이 시작되면 또 어떤 것들이 이어지게 되느냐? 우리 농사는요, 내가 쌀 10가마를 짓고 싶다고 해서 10가마가 지어져요? 아니겠죠. 왜요? 이게 뭐 갑자기 뭐 정말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 흉년 이제 농사를 망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기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10가마만 생산하고 싶었는데 15가마까지도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나의 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생각보다 적죠. 이게 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다 자연현상들인데, 이게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제 뭔가 피해를 주거나 고마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신앙 활동을 하게 돼요. 뭐냐면,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잠깐만요. 옆에 한번 볼게요. 이런 내용까지 혹시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죠. 정말 신기한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수능 특강 같은 거에서 나중에 수능 준비하는 그런 곳에서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도 뭐 여기 책이 그래도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라는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술사, 제사장, 무당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신앙이고요. 자, 토테미즘은 이제 우리는 곰 토템, 호랑이 토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것들은 다 우리 단군 신화에 들어 있어요. 뭐냐면 곰과 호랑이 설화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곰을 수호신으로,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믿는 이런 신앙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이제 또 청동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만으로도 1시간 넘게 지나가요. 근데 뭐 간단하게 나오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요. 자, 이 청동기 부분을 볼 텐데요. 청동기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대략 1500 기원전 1500년경 에서 또는 2000년경이라고도 보는데요. 요즘에는 뭐 확대돼서 뭐 2000년경으로 보기도 해요. 자, 이때쯤에 이제 청동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청동기는 뭐 우리 쪽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아주 소수의 썰이 있긴 하지만 저기 북쪽에서 이제 유목민족 이런 쪽에서 이제 전래되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청동기는요. 합금이에요. 구리와 주석. 우리나라에서는 또 아연까지도 들어가요. 자, 이런 합금인데, 이런 이 청동기는 사실 이런 합금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소수의 이제 전유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좀 한번 정말 정리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이 청동기는 사용 도구가 당연히 청동기겠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청동기는 매우 소량이에요. 합금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이 소량입니다. 소수가 이제 청동기를 독점하게 되고요. 여전히 나머지는 뭘 쓴다? 간섭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간섭기를 쓴다라는 거, 일반 농경이나 이런 거 살 때는 여전히 계속 간섭기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은 또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냐면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뭐 청동 거울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간섭기는 이제 간섭기 중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농경이 이제 청동기 시기에는 본격화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본격화돼요. 자, 농경이 본격화되니까 이 농업에 관련된 이 간섭기가 만들어지겠죠.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반달돌칼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왜냐면 우리 간섭기는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죠. 근데 이 반달돌칼이라는 유물은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거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경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생산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겠죠? 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이게 얼마나 증가가 되냐면 먹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자,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먹고 남는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모두가 다 균일하게 막 먹고 남을 정도의 생산을 생산을 하게 되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지금도 일부는 엄청나게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부자일 수도 있지만 일부는 또 뭐예요? 정말
완전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뭐 이게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아예 빌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 빈부의 격차는 곧 뭐를 또 이제 촉발하게 될까요? 계급이죠? 왜? 계급을 촉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내가 오늘 당장 이 올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빌리는데 아주 가가지고 파워당당하게 야, 내놔봐. 내년에 그대로 줄게. 뭐 이러면서 빌려달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는 뭔가 우월한 지위와 열등한 지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계급을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잉여 생산물을 두고 이제 둘러싸고 이제는 많이 가진 자가 뭔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다툼의 사이즈가 맨 처음에는 개인 간의 다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가 점점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 하지 말고 아예 저 부족, 더 잘 사는 저런 부족을 우리가 치자라고도 하겠죠. 자, 부족 간의 다툼, 이 집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큰 집단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제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겠죠.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매우 커지면서 이것들을 뭐 또 지휘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군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보시듯이 소수만이 독점하는 이런 청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가까지도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국가, 우리의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바로 어디예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까지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이 신석기 시대에는요, 여기 빗살무늬 토기를 좀 같이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살았던 터를 한번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는 안 생겼어요. 너무 뾰족하죠. 자, 그래도 이렇게 얼추 뾰족하게는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빗살이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자, 얘는 왠지 어딘다가 꽂아서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요. 얘들은요, 이게 뭔가 좀 땅이 부드러운 해안이나 강가의 모래사장 같은 곳에다가 꽂아서 쓸 거다라고 많이들 추측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에 살았었냐면은 해안이나 강가, 이런 곳에서 살았었는데요. 자, 이 청동기 시기에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다툼이 있게 되죠. 자, 이 생산물들은 이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할 정도로 생산력은 크게 증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해안이나 강가는 사실 물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뭔가 이런 농경엔 더 적합하죠. 근데 이 청동기 시기에는 지금 생산보다는 뭐예요?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역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구릉지대. 구릉지대라는 건 언덕이에요. 자, 언덕에 가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환호와 목책 이런 것들을 둘러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살까요? 주변에 뭐가 오는지 알 수 있잖아, 미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릉지대에 살았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청동기 시기, 고조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같이 이제 우리는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뒤에 철기시기라고 있는데요. 이 철기는 이제 우리 약 기원전 5세기경 5세기경이면은 뭐 대략 뭐 500년경, 뭐 400년경, 500년경 그쯤 되겠죠. 자, 5세기경인데요. 이때 철기가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보편화된 것은 우리가 뭐 대략 기원전 2세기경쯤으로 봅니다. 네요. 자, 철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이때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면 뭘 썼다? 청동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동기가요, 독자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한반도 지역에서 독자적인 변형적인 청동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형동건과 그 다음에 뭐 잔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것들을 독차적인 청동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푸집이에요. 거품집이라고 써놨네요. 거푸예요. 거푸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 거푸집은 이 동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틀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한반도에서 우리가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철기는 어차피 우리 고조선을 설명하면서 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선사문화의 전개라는 부분인데요.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생활했었다라는 거죠. 얘들은 이동 생활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신석기 문화가 이제 약 1만 년 전, 기원전 8,000년 경에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간석기와 그 다음에 이제 토기들이 이제 제작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농경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했었다. 이들은 이제 시족 단위로 마을 형성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평등한 관계였다라는 것이 이제 좀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청동기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청동기 시기는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1500년경쯤으로 보내요. 자, 이 2000년경에서 1500년경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제 생산량이 커졌다라고 했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계급이 발생하고 군장도 등장하고 이제는 이제 국가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을 한번 볼게요. 이 고조선은 밑에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교재를 통해서 이제 쭉쭉쭉 볼 텐데요. 자, 이 고조선의 이 건국 신화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나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단군왕검이 있죠? 이 단군 신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단군 신화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환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자,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있는데요. 얘는 서자예요. 서자라는 거 바스타드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이게 다음 하느님이 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피다가 우리나라 쪽 주변을 이제 내려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 뭐 이런 애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풍백 여러분들 뭐 1학년 때 한자 같은 거 배웠으니까요. 풍백은 뭐예요? 바람이죠. 비우자 구름 운자죠. 자, 이 농업에 관련된 이런 기후죠.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봤더니만은 뭐가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뭐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이제 서로 영역을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위쪽에서 내려왔었던 이 환웅은 누구랑 이제 연합을 할까 이제 좀 간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곰 부족과 연합을 했다라고 같이 알아두시고 이 사람으로 변한 곰 사이에서 뭐가 탄생하게 돼요? 단군이 탄생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단군 신화였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이 단군 왕검은요, 단군이라는 존재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자, 근데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지만 반신반인으로서 그래도 신과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약간 제사장의 성격.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뭐예요? 그래요. 샤먼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제사장, 재정일치의 지배자가 되게 됩니다. 하늘과 소통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지배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군왕검이라는 지배자가 이제 통치했었다라는 건데요. 이 고조선은 초반에는 되게 어정쩡하게 다스려요. 이 군장이라는 존재가요, 그냥 대충 다스리는 이게 100년, 1000년 이렇게 다스렸다라고도 해요. 근데 어정쩡하게 다스리는 약간 부족적인 성격의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철기가 유입이 되면서 뭔가 이제 상당히 강력해집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요. 연이라는 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연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연은 조금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우리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글씨 좀 이해하셔야 돼요.
글씨를 정말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이 춘추와 전국시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상당히 혼란 시기예요. 자, 이 시기에 이제 이 주나라가 힘들게 되고요. 근데 전국시대가 벌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도 나도 왕 할래 하면서 연이라는 애가 등장하게 된 거야. 원래는 여기는 이 주나라의 밑에 있었던 그냥 신하에 있었던 애들인데 애들이 연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 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왜 왕이야 하면서 이 고조선의 왕도 나도 왕 할래 하면서 왕이라는 것을 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거의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겨루게 되는 거예요.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연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부왕과 준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하고 발전을 이루게 됐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왕위를 세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왕과 준왕의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부왕과 준왕의 관계는요, 부자 관계예요. 자, 그린 거 아닙니다. 글씨를 잘못 써서 그냥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이 부자 관계인데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왕위는 그럼 아들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옛날에는요. 다음 힘센 자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 내에서 다음 힘센 자는 거의 뭐 동생이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다라는 것은 왕이라는 지위가 절대적이 됐다라는 거야. 주변 신경 안 쓰고 내가 주고 싶은 애 줄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우리는 이걸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 상대부 장군이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로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그래도 나름 체계화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요, 이 팔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팔조법은 여기 밑에 뭐 죽인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은 자는 곡식으로 갚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다음에 돈 내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 해석을 해야 돼요. 죽인 자는 같이 죽인다. 이제 같이 노동력을 좀 중시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복수법이에요. 복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거는 이제 뭐 노동력을 좀 중시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비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는 것은 뭔가 노비라는 신분 계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0만 전을 내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돈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 팔조법의 핵심은 바로 이게 아니라 뭐냐면 이게 그래도 나름 체계적인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요, 기원전 2세기경이면은 중국이 진한 교책이에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교책인데, 그때 혼란기를 이제 피해서 위만이라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사람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넘어오는 것을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 준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준왕이 얘를 받아줘요. 얘를 받아준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선진 철기 문명을 가져와요. 문물을. 그렇기 때문에 받아줄 만한 가치가 있죠. 뭐냐면 얘네들은 뭐 이 테슬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려왔는데 이 준왕은 얘를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너 꽤 괜찮은 애구나. 여기 서쪽 변방을 지키거라 하면서 군대를 줍니다. 근데 이 위만은 이 서쪽 변방에서 이 군대를 무럭무럭 길러가지고 결국에는 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 위만은요, 고조선을 그대로 남기고 그 다음에 고조선을 더 키워요. 그래서 우리는 위만조선, 우리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고조선은요, 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중국의 선진 철기 문화예요. 그 이전에 들어오기는 했어요. 기원전 5세기경쯤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본격적으로 수용한 건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만은 상당히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중개무역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중개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쪽은 아직 고조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이제 여기 중국에다가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자, 이때다가 파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중개무역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한이 이제 고조선을 침략하자 고조선 항쟁 끝에 멸망했다라고 서술하게 됐는데요. 중국의 한이 위협을 느꼈다. 이거는 사실 좀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이 중국의 한이 고조선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뭐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나 그때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뒷부분에 이제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좀 시간을 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